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당한 데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탄핵당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율 폭락 등 경제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야권만의 표결로 탄핵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대행을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지도력 공백과 대혼란, 경제 타격은 악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실패한 대가로 탄핵된 후에 2주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당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탑뉴스나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주요 뉴스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의 항의 퇴장과 불참 속에 야당들만의 표결로 찬성 192대 반대 0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행직을 내려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탄핵 가결 정적수를 놓고 200표인지 151표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표로 공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퇴장으로 야권만의 표결과 전원 찬성으로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탑뉴스로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주도 안 돼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해 한국의 정치 위기와 경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도력 공백과 정치 위기가 길어지고 악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내수와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등 IMF 사태 후 27년 만에 한국 경제 우려가 최악으로 깊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감이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으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 맹방인 한국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실패에 대한 대가로 국회에서 탄핵되고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당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모든 대혼란과 지도력 공백, 정치 위기와 경제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충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40여 년 만에 군사통치를 시도했다가 6시간 만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에서 겪고 있는 연속 탄핵 사태와 정부와 군대를 지휘할 선출 지도자가 없게 만든 지도력 공백, 정치 위기, 원화 환율 폭락 등 깊어지는 경제 우려로 한국이 강력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사태로 한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외교와 경제 위상에 큰 손상을 입지는 않을까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행이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지만 구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파면시키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반대로 공석인 3명의 헌재 판사들의 임명을 거부했다가 대행이 탄핵당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하얼빈이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며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미 전역에서도 1월 3일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지난 9월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에 첫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역사를 다룬 영화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처음 세계 4대 영화제 중 하나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입니다. 하얼빈은 촬영, 연기, 서사가 어우러져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출의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안중근과 독립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란만장한 여정은 전 세계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을 잘 살렸고 특히 비주얼과 음악, 연출이 더더욱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얼빈은 월드 프리미어 이후 토론토 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혔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몽골, 라트비아, 한국에서 6개월에 걸쳐 촬영됐습니다. 실제 독립군들이 활동한 중국, 러시아 지역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내며 만주와 지형이 닮은 몽골, 구소련의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라트비아에서 하얼빈의 배경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우민호 감독과 홍경표 촬영 감독이 손을 잡아 촬영에 깊이감이 더해졌습니다. TV에서는 프레임 구현이 되지 않는 영화 전용 카메라로 촬영했고 거대한 로케이션은 XM2 드론이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군들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실감나게 담아냈습니다. 영화 전반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음악은 영국 런던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을 진행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박훈, 유재명 그리고 이동욱까지 K 콘텐츠의 흥행을 이끌어온 배우들로 하얼빈에서 선보이는 연기 앙상블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1908년 함경북도 신화산에서 안중근이 이끈 독립군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따라 전쟁포로인 일본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후 의군의 수경지를 알게 된 일본군들의 기습 공격으로 우영 의군들을 대부분 잃고 이로 인해 안중근은 동지들에게 신의를 잃게 됩니다. 지옥 같았던 백병전의 그날 이후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독립군 사이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안중근을 비롯한 유덕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형, 이창섭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하얼빈으로 향하고 내부에서 새어나간 이들의 작전 내용을 입수한 일본군들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진심과 의심 사이 우리는 반드시 하얼빈으로 간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는 한 해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한 해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는 한인 시니어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특별한 성탄절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레스와 합창 생활로 성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자녀분들이 오셔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 나갈 수 있어서 포근한 성탄을 즐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축하를 넘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르신들과 손자, 손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됐습니다. 축제의 시작은 시니어분들의 손자, 손녀들로 구성된 특별한 작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어린 연주자들의 순수한 연주에 어르신들은 감동하며 마치 시간과 시대를 넘나드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에 어르신들은 큰 감동을 받으며 연주를 마친 손자 손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어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송이 펼쳐졌습니다. 다채로운 성탄절 노래와 특송은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 또한 무대에 올라 즐거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 참석자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하며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사랑과 정성이 깃들였습니다. 행사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신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으며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이 함께해서라며 행사 준비에 뒷이야기를 전한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일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고 한 분 한 분께 선물이 전해지며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나누어졌습니다. 전문적인 노인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식단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별한 행사는 바로 그런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결실이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매, 뇌졸중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에덴 시니어 센터의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한 해 동안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동안의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에덴 시니어 센터는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축복을 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성탄절 이후 대형마켓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타겟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최대 75%까지 할인하며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로 상점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아마존, 월마트, 타겟, 하비로비 등 대형 소매 업체들이 재고 처리와 세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5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편리함과 더불어 실속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쇼핑의 최적의 기회입니다. 아마존은 진공청소기, 무선 드릴, 에어프라이어 등 인기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며 인기 제품을 대폭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와 함께 월마트는 에어프라이어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최대 50%에서 70%까지 할인하는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월마트는 대형 가전과 홈 장식 아이템에 대해 큰 할인을 적용하며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겟도 홀리데이 클리어런스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크리스마스 장식, 의류, 미용 제품 등 여러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난감, 신발, 가전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타겟의 전략은 재고를 처분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우스와 하비로비는 크리스마스 시즌 후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우스는 주요 가전제품과 일부 연말 장식 아이템을 최대 30% 할인하며 500개 이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클로즈 아웃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비로비는 아트 및 공예용품, 홈데코, 파티용품 등을 최대 75%까지 대폭 할인하며 창고 정리 세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세일이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 분석가인 닐 손더스는 소매 업체들이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가격을 더 크게 인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은 소비자들의 미리 사두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물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전 세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가구점은 수입세가 부과되기 전 가격이 2배로 오를 것이라며 프리테리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속 세일은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대형 소매 업체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반영하여 온라인 세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간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겨울 세일은 2025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함께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일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소매업체들에게는 중요한 재고 처리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세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 5천만 명, 값비싼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고 있는 시니어 환자들 320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새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돼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약값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1년 본인 부담금에 2,000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2,000달러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됩니다. 연 2,000달러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 처방약 값을 내다가 1년에 2,000달러가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값비싼 고가의 처방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이번 2,000달러 한도에 따라 미선역에서 320만 명이 큰 처방약값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 해 처방약 값이 2,000달러를 넘고 있는 86만 명이 1인당 평균 900달러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약 값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10종, 2027년과 2028년에는 15종, 2029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 값을 낮추게 됩니다. 이 협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값은 최소한 25% 할인받게 되고 다른 약값 인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매년 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은 납세자들 100만 명에게 최대 1,400달러씩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100만 명에게 지급하는 부양 체크 총액은 24억 달러로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정레이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IRS 국세청으로부터 13월에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팬데믹 부양 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았던 납세자들 100만 명이 이번에 최대 1,400달러를 받게 된 것입니다. IRS 국세청은 3차에 걸친 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던 납세자 100만 명을 파악해 2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지만 가구당 최대 1,400달러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에 은행 계좌 번호를 제출한 납세자들에게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고 아니면 종이 수표를 우정공사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계좌 입금일 경우 올 안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종이 수표는 새해 1월 말까지 받게 될 것으로 IRS는 예상했습니다. IRS는 수많은 납세자들이 3차에 걸친 팬데믹 부양 체크를 못 받았을 때 신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세금 보고 시에 매번 청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체 파악해 자동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100만 명의 납세자들은 이번에 부양 체크를 받더라도 세금 보고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세 차례 부양 체크를 제공해 미국민들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1차로 성인 1인당 $1,200와 자녀 $500씩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인 2020년 12월에 2차로 성인과 자녀와 같이 1인당 $600씩 추가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임기 초반인 2021년 3월에는 3차로 성인들과 자녀들이 똑같이 1인당 $1,400씩 지급했습니다. 미국 납세자 개인에게 지급한 부양체크 이외에도 대폭 확대된 연방 실업수당을 제공했습니다. 주들에게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PPP로 불리는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신청 부당 청구로 수천억 달러씩 물세듯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각 해당 부처별 감사를 실시해 상당액은 환수조치 않은 소동을 빚게 되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2024년 의학은 한층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를 통한 청력 회복은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혁신적인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입니다. 2024년 의학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가 어린이들의 청력을 살리는 데 성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의 매스아이앤 이어 병원에서는 유전자 결함으로 청력을 잃은 어린이 6명에게 치료를 시행했으며 이 치료는 비활성 바이러스를 사용해 정상적인 유전자를 귀 속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치료 후 6개월 만에 5명의 어린이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청력을 회복했으며 이는 기존의 보청기나 인공 달팽이관 이식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혁신적인 치료법은 유전적 청력 상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성과는 돼지 장기 이식에 관한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3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식 수술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신장 이식 대기자와 매일 사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동물 장기 이식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류가 장기 이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성과는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원인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발견은 루푸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며 향후 치료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리검 여성병원과 노스턴 의학팀은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원인으로 특정 T세포의 불균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루푸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2024년 9월 FDA는 30년 만에 등장한 혁신적인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코벤피라는 약물은 기존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 방식 대신 자노마일린과 트로스피움 클로라이드를 결합하여 조현병 증상인 환각, 망각, 사고장애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조현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혁신적인 의학적 성과는 2024년 10월 FDA가 승인한 COVID-19과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확산된 두 질병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른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은 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들이 쏟아져 나온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를 통한 청력 회복, 동물 장기 이식, 루푸스와 조현병 치료의 혁신까지 각각의 성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의학혁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